네, 마감을 앞두고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계속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GC인포 박근호 이사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널샷이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들 먼저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주가 단연 돋보이고 있습니다. 로보티즈의 경우에는 로봇 손을 고객사에 공개했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하고 있고요. 엔젤 로보틱스까지 로봇주 전반에 급등세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나를 비롯한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들도 동반해서 급등세에 연출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오늘 6% 이상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주목해볼 만한 첫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호텔신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2에서 3%대 오름세 유지하고 있고 오늘 장중에 58,400원까지 고점을 터치했습니다. 이제 신라 면세점 사업의 일부를 반납하겠다라는 소식 들려왔는데 이걸 호재만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해지네요. 이게 이제 호텔신라 이제 면세 사업 부분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화장품의 유통 구조, 그다음에 화장품 품질의 상향 평준화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는 부분으로 같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그 인천공항 이제 면세점 관련 기업들이 가장 큰 호황을 맞았던 게 2016년도 전후입니다. 이제 그때는 중국의 이제 따이궁들, 일명 보따리상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면세점들 뭐 가격이나 상품명이나 브랜드도 안 보고 그냥 다 쓸어갔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중국으로 갖고 가면은 굉장히 고수익을 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면세점 매출도 굉장히 높았고 그 따이궁들한테 면세점이 수수료까지 지급을 해줬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일단 이제 중국 화장품 같은 자체 로컬 화장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이제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이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품질적으로는 물론 OEM에서는 어떤 뭐 화장품 회사가 어떤 이제 성분 같은 걸 주고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코스맥스가 만들어서 이제 브랜드만 붙여서 파는 이제 ODM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랑 중국 화장품이랑 어떤 그 품질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럼 화장품은 과거에 어떤 품질 때문에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많이 쓰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화장품은 마케팅이랑 트렌드입니다. 마케팅이랑 트렌드. 마케팅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다음에 트렌드를 누가 잡아가고 그걸 선점을 하고 이제 이끌어가는 그 차이지 화장품 자체의 어떤 뭐 퀄리티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살 이유도 없기 때문에 면세점이 굉장히 좀 힘들어졌었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산업의 사이클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조선주도 그렇잖아요. 조선주 한 뭐 3년,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좋아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조선주도 우리가 보통 빅사이클이라는 게 있듯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이 면세점도 과연 사이클이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면세점이나 화장품 뭐들도 일단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나빠지고 좋아지고를 반복할 텐데 굳이 이렇게 나빠졌을 때 뭐 파는 건 이제 그 어떤 포기를 하는 거는 면허 반납을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면세점에서 특히 화장품은 살아나기가 거의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호텔신라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전체 면세점에서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도 과거에는 50%가 넘었던 적도 있는데 지금 한 30~40% 정도 되는데 과거에 대비해서는 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제 호텔신라에서는 3, 4구역에 있는 패션 액세서리는 남겨두고 일단 1, 2구역에 있는 화장품만 철수를 한 건데 5구역도 있긴 한데 5구역은 명품이죠. 임대료가 300억 한 달,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한 달 월세가 300억입니다. 300억. 어떻게 한 달 월세가 300억이 나오냐면 인천공항 출입국자 수를 이제 다 카운팅을 해서 근데 더해서 거기다가 곱하는 게 있는데 과거에는 10,000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8,900원대를 곱하죠. 그러면 그게 300억이 되거든요. 면세점을 가든 안 가든 입국자나 출국자가 면세점 근처에도 안 가도 무조건 내야 됩니다. 출입국자 곱하기 거의 9,000원을 그러면은 한 달 평균 300억을 고스란히 좀 내는 건데 인천공항 출입국자가 한 달에 평균 301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300억이 나오죠. 그거를 굳이 뭐 내기 힘든 거죠. 이제 과거에는 딱 이제 정해져 있었었는데 코로나 때 이게 입국자 수가 출입국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다 보니까 우리 이 월세 내고는 못하겠다 해서 그럼 출입국자 수로만 할까요? 해서 그때 바꾼 게 지금까지 유지가 됐는데 출입국자 수는 회복이 됐는데 면세점 매출이 회복이 안 됐죠. 그쵸.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라 면세점 기준으로 올해 2분기에 163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 영업 적자죠. 근데 인천공항공사는 상반기에 거의 뭐 3,400억 정도 흑자를 냈는데 아무튼 이 호텔 신라 쪽 면세 사업부가 내놓는 부분을 지금 현대 쪽이나 중국계 면세점 쪽에서 입점을 좀 약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1,900억 위약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일단 6개월 유지를 하고 1,900억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 호텔 신라 부채 관련해서 규모 대비 보면은 물론 뭐 매출 규모로 봤을 때는 1,900억이 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호텔 신라 부채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1,900억 위약금은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한 10%까지 올라갔다가 어제는 이제 거래 정지가 들어갔고 오늘 8시 45분에 거래 정지가 풀렸기 때문에 그 애프터장에서 분위기를 보기 좀 약간 힘들었었어요. 비포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프리마켓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윗꼬리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을 때는 이제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일단은 나올 수 있는 악성 매물이 나왔다라고 긍정적으로 어떤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재료가 생각보다는 길게 가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쪽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수급적으로는 물론 외국인 기관이 호텔 신라 주가를 많이 결정을 하긴 합니다만 오늘 외국인 기관 수급은 굉장히 좋아요. 네. 위쪽에서 던지는 물량들을 다 외국인 기관이 받고 있다. 그럼 누가 파느냐? 뭐 개인들이 팔겠죠. 또 저는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이런 좀 안 되는 사업들을 정리를 했을 때 기업들 흐름 다 좋았었거든요. 과거에 LG전자가 스마트폰이 그랬었고 이소페타시스 3,000원이었을 때 이소페타시스의 어떤 그 영업이익을 다 갉아먹는 그 이소 엑사보드였었는데 그 사업을 접으면서 주가도 퀀텀 점프했고 실적도 같이 굉장히 좀 좋아졌죠. 아무튼 저는 긍정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오늘만 봤을 때는 좀 약간 실망스러운 흐름인 건 사실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사업성이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을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호텔 신라 주가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를 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7%대 네. 약세 보이면서 낙폭이 좀 깊은 모습입니다. 뭐 현대차도 동반 약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이슈가 있나요? 자, 그 이슈가 없는 게 더 이제 주주분들을 좀 안타깝게 좀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될까 걱정이 더 심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보통 어떤 떨어질 때 이제 뭐 악재 같은 재료가 나와서 떨어지면 그 악재가 주가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폭 같은 걸 어느 정도 좀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현대글로비스의 하락은 사실 시장에서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최근에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뭐 좋다 하는 얘기만 있었지 뭐 전혀 나쁘다는 얘기는 없었죠. 근데 주가라는 게 뭐 사실 언제까지 올라가긴 좀 힘드니까. 근데 오늘 뭐 굳이 본다라고 하면은 뭐 현대기아자동차의 동반 약세로 인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대비해서 엄청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아웃퍼폼을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뭐 올라가면 좋은 거긴 합니다만은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보통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현대글로비스는 현대기아 자동차를 이제 만든 거를 해외로 수출할 때 날라주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품도 날라주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현대기아자동차가 해외로 많이 진출을 하면 수출 물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의 매출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과거에 좀 우려가 있었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었죠. 일단 뭐 CKD라는 이제 부품 반조립 상태를 어떤 수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현대자동차가 글로벌에 공장을 많이 지을 때마다 현대글로비스의 매출은 한 단계씩 레벨업이 됐다라는 점은 이제 팩트로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다만 시장에서 지금 조금 뭐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중국 자동차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는 중국 자동차 수출이 4년 만에 거의 뭐 한 400%, 500% 늘어났는데 PCTC라고 보통 얘기하는 배가 있죠. 퓨어카 앤 트럭 캐리어라고 해서 자동차만 만드는 엄청 큰 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수출 물동량을 어떤 그 커버를 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었는데 이게 24년도 초 정도에 이 운임이 11만 달러였었습니다. 하루에 11만 달러였었는데 2024년도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요즘 좀 반등 추세라 한 9만 달러 정도로 좀 회복한 걸로 마지막 절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전 세계 이제 PCTC 선 자동차 운반선이 한 800대 정도인데 지금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앞으로 128척까지 늘리기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 배가 만드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배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려면 한 3, 4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을 넣어도 한 3, 4년 뒤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글로비스가 먼저 선주문 낸 어떤 선박들로 인해서 어떤 점유율을 좀 높여나가겠다. 상당히 뭐 좋은 전략이 적중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중국 제조사들이 이제 현대글로비스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중장기적인 계약보다도 이제 단기적인 스팟 계약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이 올라가는 그 용선료에 따라서 상당히 좀 높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특별한 이슈가 없이 떨어지는데 이거를 뭐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조정이 오는데 한 3, 4일 동안의 옅은 조정보다 하루에 센 조정을 끝내느냐 그 차이가 이제 지금 기술적 분석에서 상당히 의견이 많이 좀 갈릴 것 같은데 저는 좀 후자 쪽 느낌이 좀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대차, LG엔솔 관련돼서 노이즈가 나오는 것은 전혀 영향이 없고요. 그건 돌아가고 있던 공장이 멈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고 이 올라가는 현대글로비스 주가 상승에서 뭐 현대차, LG엔솔 공장 가동이 딜레이 되는 게 영향도 없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흐름은 좀 약간 매물이 좀 세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딱 갈려 있습니다. X자로 가위자처럼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외국인들 사고 있고 기관이 좀 팔고 있는데 오늘 실질적으로는 어떤 기관 매도는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물량이 많지는 않고 외국인들은 매수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대자동차 기준으로 만약 같은 지점에서 현대자동차 주가가 어느 정도냐면 한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제 현대글로비스, 모비스가 상당히 과거에 이제 현대자동차의 뒤를 쫓아다니는 흐름에서 좀 약간 따로 디커플링 돼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흐름을 보이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정리를 하면은 저는 일단 이 기술적 분석도 그렇고 오늘 거래량도 그렇고 한 3, 4일 동안 그냥 약간 뭐 미적지근한 조정보다 이렇게 좀 센 조정 나오는 게 오히려 나름대로 다음에 그 반등할 때 세기가 많이 세기가 좀 잘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에서 보셨듯이 네. 일단은 뭐 거래량 늘어나고 일단은 그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저는 제가 만약에 현대글로비스 주주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걱정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주가 하락이 좀 거세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크게 우려할 사안이 현재로서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흐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흐름까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특징주 정리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금요일에 포착 종목 알려주실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3분기, 4분기 실적은 안 봐도 뻔하게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현대건설기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 네. 일단 뭐 최근에 나온 뉴스 이거는 사실 오늘 주가 흐름에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우크라이나 정부 HD 현대건설기계 인프라코어 방문해서 재건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다. 재건 방안은 협력을 뭘 논의를 할까요? 그냥 필요하면은 그냥 뭐 굴착기 사면 되는 건데 일단은 이 부분은 뭐 아직은 뭐 사실 큰 모멘텀은 아니긴 합니다만 주가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일단 현대 건설 인프라코어 이제 우크라이나 건설 기계 점유율이 2위였다라는 것은 이제 언론 보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 실질적으로 재건이 됐을 때 뭐 어느 정도 뭐 사실 재건주들은 심리적인 영향이 크지 이거를 뭐 매출까지 연결시키기는 저는 굉장히 기업적으로 국한돼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앞서서 잠깐 그 현대건설기계 말씀을 드릴 때 운을 떼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어디에서 힌트를 얻냐면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관세청이나 수출협회 가면은 해당 물품이 수출 물품이 어느 정도 수출이 되고 있는지를 수치로도 볼 수 있고 그래프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수출협회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해 보면 이 건설 기계 굴착기 같은 경우에는 수출협회 이제 수출 코드는 이제 HS 코드라고 해서 6자리가 있는데 수출 품목은 굴착기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360도 회전하는 상체를 가진 기계라고 써 있어요. 그걸 이제 굴착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정말 수출이 매 달마다 그 전달 수출 물량을 갱신을 할 정도로 그래프로 보면 너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과 대비해서 뭐 거래
주가는 사실 조금 덜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굴착기가 왜 이렇게 많이 팔리나요?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금입니다.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금 광산 개발이 지금 붐으로 금 캐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서 금 광산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서 굉장히 많이 지금 현대건설기 인프라코어 굴착기를 많이 사간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전년 대비해서 70% 정도 이 굴착기 수출이 늘었다라는 점도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실적이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죠. 그 수출이 그 동향을 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5달 연속 굴착기 수출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을 해봐야 알긴 하겠습니다만은 기대를 해도 될 만한 정도의 수치는 좀 나올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차트 보면은 이게 현대건설기계가 2017년도에 현대중공업에서 분할돼 갖고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제 고점, 이제 음봉으로 나와 있는 고점이 역사적인 고점이거든요. 저 부분을 이제 2017년도에 분할하고 나와서 떨어졌다가 올라가면서 한 7년 만에 이제 고점을 다시 만든 건데 이제 조정받고 다시 고점 트라이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수급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오늘 수급만 본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순매수가 전환이 됐습니다. 순매수로 V자 찍고 이제 앞으로는 매수다라고 하긴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고요. 기관은 계속적으로 좋은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HC 현대건설기계 가격 전략은 그럼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가격이 102,000원이네요. 102,000원. 102,000원 괜찮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큰 무리도 없고 이제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은 보통 실적 발표 때까지 갖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목표 가격은 12만 원.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한 20% 내외 정도 수익률 좀 목표로 한번 삼아 보고요. 손절 가격은 한 9만 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있는 HG 현대건설기계 목표가 12만 원까지 설정해 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